혼자 쌀까지 아껴가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지하철을 타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한 평범한 2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차트 공부를 했고 이를 실제 투자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통장 하나에 5,400만 원의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며 현재 약 30억 원대까지 시드머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아닌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まずステップ1は週足に切り替えます。そして次のステップとしてこんな感じで反発点にそれぞれ水平線を引いていきます。日足が終わったら同様に4時間足でも線を引いていきます。覚えておくと勝率が一気に上がるチャートパターンに入ってきます。実は株価の動きにはパターンがあって、この形が出たら上がりやすい、下がりやすい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必ず覚えておきたいのがダブルボトムというパターンです。回ほぼ同じ水準まで下がって跳ね上がります。そしてこの通りざっくり W の形を作ります。そしてこの線を突破した時が最初の買い時になります。ここを突破した時に一気に株価が跳ね上がることがあります。そして今回はその後に大幅に上昇していまして、非常に急騰するチャートになりました。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이 차트에서 지지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이제 저항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후 가격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인 20대 젊은 트레이더 지지저항 매매법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지와 저항이 지켜질 때,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고, 탐은 수십억대의 20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대 트레이더 탐이 수십억을 벌 수 있었던 지지저항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지지저항 매매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지저항 매매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차트를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저점과 고점을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차트가 금방 선으로 뒤덮이죠. 어디가 진짜 중요한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지지선이 있고 위에는 저항선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바로 다음 고민이 생깁니다.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하지? 위쪽을 보면 저항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 중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아야 할지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은 짧게 먹고 나오거나 반대로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반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지저항 매매를 하려면 선을 많이 긋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저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 영역이냐면 시장은 정확히 한 가격에서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구간을 보면 하락 추세 이후 이 영역에서 가격이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올라온 뒤에도 똑같은 이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가격대는 단순히 개인 매매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를 상승에서 하락으로 혹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릴 정도의 힘이 작용했다는 건 반드시 큰 자금, 즉 세력이 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이 지지 영역에 도달하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 영역에 도달하면 이번에는 그 상승 추세를 다시 꺾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영역이 계속해서 역할을 바꾸며 작동합니다. 지지였다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었다가 다시 지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저점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지 영역 상단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한 번 더 밀리면서 지지 영역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긴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도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지지 영역 하단까지 밀어버린 뒤 다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숨절을 던지는 순간 그 물량을 받아서 가격을 올리는 구조죠. 두 번째는 기존 하락 추세의 힘이 너무 강해서 펜엑셀처럼 가격이 지지 영역 하단까지 내려갔고 그 최저점 부근에서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이걸 흔히 저점 받치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지선을 선이 아니라 영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지 영역 상단에서 살짝 밀렸다고 해서 바로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아직 지지 영역 안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지 영역 하단까지의 움직임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저항 영역을 중심으로 한 매매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항선을 그릴 때 저항 영역의 최하단을 하나의 선으로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 매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을 가정해보죠. 저항 영역 최하단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을 위로 장대 양봉 하나가 시원하게 돌파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드디어 저항 돌파다.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넓게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 장대 양봉의 고점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저항 영역의 최상단에서 가격이 멈췄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선으로 그어놓은 저항은 의미가 없었고 진짜 저항은 그 위에 있는 영역 전체였던 거죠. 개미들은 돌파했다고 착각하며 매수에 들어가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바로 물량을 던지기 가장 좋은 가격대가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의 강력한 매매 구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사이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는 롱과 숏 모두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방식의 좋은 점은 특정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봉에서도 되고 시간봉에서도 되고 일봉과 주봉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 영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을 찾아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하락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가격이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또 잠깐 반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죠. 이건 세력이 가격을 던지면서도 중간중간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첫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 중에 처음으로 매수세가 의미 있게 들어온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 즉 추세 반전 구간이 됩니다. 표시 방법은 꼬리 끝부터 몸통 밑까지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에서는 지지 영역, 저항 영역,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추세 반전 영역까지 모두 정리가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지지 영역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자리는 매수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추세 반전 영역입니다. 만약 가격이 이 추세 반전 영역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2차 목표가는 저항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락 음봉이 등장한다면 그때는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지지저항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지 영역의 하단을 뚫어주는 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지지선을 하락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무조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상승만을 전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방으로 베팅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면 하단을 건드린 두 개의 캔들 모두 몸통과 꼬리가 하단 영역에 닿아 있어 완전히 아래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지지를 깨는 척은 했지만 아직 시장이 이제 진짜 하락이야 라고 확정 지어주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이때는 하락 추세로 확정하기보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캔들이 다시 한번 지지 영역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하단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몸통도 꼬리도 모두 지지 영역 아래에서 형성되면서
깔끔하게 이탈했습니다. 이전까지 가격을 받쳐주던 최하단 지지 영역이 이제는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반등 없이 이대로 계속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쯤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방금 깨진 저항선에서 리테스트를 한 뒤 다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테스트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저항 영역의 최상단까지 터치한 뒤 거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실제 흐름을 보면 시장은 세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반등하면서 저항 영역 최상단을 정확하게 터치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즉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지지저항 매매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세장에서 지지저항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한 차례 하락을 한 뒤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을 기준으로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던 고점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찾으려고 했더니 꼬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캔들과 몸통 기준으로 가장 높은 캔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꼬리 기준으로 가장 고점이었던 캔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꼬리 꼭대기부터 몸통이 시작된 부분을 저항 영역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고점을 그렸으니 이제 저점을 그려줘야 하겠죠. 꼬리를 포함해 가장 저점은 이 캔들입니다. 따라서 이 캔들의 꼬리와 몸통을 연결해준 지지 영역을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박스의 고점과 저점은 그려줬고 마지막으로 추세 반전 영역을 그려줘야 하겠죠. 추세 반전 영역은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던 저점 캔들의 꼬리부터 몸통 영역을 그려줍니다. 이제 하락 이후 저점에서부터 지지저항을 활용한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쌍바닥형 차트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쌍바닥형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차트 패턴이죠. 반등하는 양봉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 영역 밑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추세 전환 영역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저점을 높이며 상승을 했고 추세 영역 하단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승세를 몰아쳐서 추세 전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면 상단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영역의 추세 전환 영역, 이름처럼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을 보면 또다시 음봉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단까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음봉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선은 저항선 윗부분으로 잡고 목표가는 지지선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지지선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지지 영역 밑까지 갔지만 다시 반등을 해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도 되고 승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가격이 지지선에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하는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긴 밑꼬리를 단 캔들, 음봉 양봉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 영역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형 차트 패턴도 등장했습니다. 이 양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 영역 밑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저항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저항선까지 진입했고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빠질지 추세 영역으로 들어갈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추세 전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뒤 추세 전환 영역 상단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추세 전환 영역 밑으로 하락한 이후 최초로 이 영역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점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선은 추세 전환 영역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저항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기에는 손절은 크고 익절 지점인 지지선은 짧기 때문에 손익비가 불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캔들이 하단 지지선에 닿자마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지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도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선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저항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을 보시면 윗꼬리가 저항 영역 위까지 돌파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윗꼬리 음봉은 원래 이렇게 장대 양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 처음으로 저항 영역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라고 여기고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롱매수에 들어가게끔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저항 매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종가 기준입니다. 결국 이렇게 종가는 저항 영역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완전한 돌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직 완전히 상승 돌파도 아니고 하락 시그널도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던 개인들이 대부분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저항 영역은 3번의 돌파 시도 이후 4번째에서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또 다른 저항 영역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영역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저항 영역을 돌파 후 다시 이 저항 영역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다음 저항 영역을 상승 돌파했고 이 저항 영역 밑으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항 영역 상단을 돌파한 이후 이 저항 영역 밑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었지만 저항 영역을 상승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돌파한 자리에서부터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락 돌파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저항 영역 위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밑에 있는 예전 지지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고 이전 지지 영역들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더 하락해 지지 영역을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전 지지 영역을 하락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 영역에서 이제는 저항 영역이 된 상단 위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다음 지지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해 지지 영역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저항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지지저항 매매 전략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지지와 저항의 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수기로 그려줘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죠. 그래서 일본의 20대 천재 트레이더는 자동으로 지지와 저항의 강도를 그려주는 매물 강도 지표를 개발해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 강도 지표를 켜보겠습니다. 이제 수기로 그려졌던 지지 저항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락 구간에서 저점에서 반등을 해줬던 지지 구간을 그려줬었고 상승장에서 고점 구간을 그려줬었습니다. 그런데 매물 강도는 이런 중요 구간을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숫자들도 적혀 있는데 이 숫자들이 바로 매물대 수량을 말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매물 강도는 지지 구간은 녹색으로 저항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락 구간 초기부터 실시간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단 지지 영역은 EK의 매물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K는 1000을 의미하고 EK는 2000개의 매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 저항대를 보면 339개의 매물대만 있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새로운 매물대가 생겼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두터운 지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적고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파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지지선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새로운 저항선이 등장했을 때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급등했고 상단에 새로운 매물대가 등장했을 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매물 강도 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보면 이처럼 손절 구간은 짧고 익절 구간은 큰 손익비 좋은 매매 구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매매도 손익비 4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수기로 지지저항 구간을 그렸을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중간에 있는 매물대를 수기로 그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매물대는 사실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약한 매물대였던 것을 매물 강도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매물대가 약할 경우 매물 강도는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지 않았죠. 이렇게 약한 매물대를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매수 매도 짧은 수익 구간 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지저항 박스는 지워주겠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위아래 지지저항 구간이 나오면서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수치를 보면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어 한쪽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듯 매물 강도 지표를 활용하면 지지저항 수치를 통해 현재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횡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횡보로 움직일 경우 한쪽 방향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위에 새로 생긴 저항선을 보면 처음에는 강도가 479였다가 827, 1600으로 매도세가 갑자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지선이 생겼는데 지지 강도가 135밖에 안 됩니다. 매우 쉽게 뚫릴 수 있고 여기가 하락 돌파된다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지지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선은 이전 지지선 위로 잡아주고 익절 지점은 다시 지지선이 나올 대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고 433 강도의 지지선이 등장했습니다. 500 이하는 비교적 약한 지지선이어서 캔들이 바로 하락 돌파를 하면 더 홀딩을 할 수 있겠지만 지지를 받고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가격이 다시 저항선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이 저항선을 맞고 하락하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저항선에서 다시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은 저항선 위로 목표가는 지지선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 손절이 나오더라도 매우 짧고 익절은 크기 때문에 반복 매매 시 계좌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입 이후 지지선까지 하락한 시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손익비가 무려 8.1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구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밑에 있던 녹색의 두꺼운 매수벽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이는 강한 매도 세력이 지지를 하고 있던 매수벽들의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음봉이 연속 10개가 발생했고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전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지 영역에서 반등을 보이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20대의 일본 천재 트레이더 지지저항 매매법과 이를 업그레이드한 매물 강도 지표 사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